자, 시험에 나오는 다른 거, 마켓이나 스토어 관련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직원이 있죠? 자, 그래서 마켓, 스토어, 가게나 슈퍼마켓 아니면 시장 이런 거 다 여기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도 물론 직원이 있고요. 손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직원 콤보, 손님 콤보 여기서도 써먹을 수가 있겠지만 약간 다르게 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원이 만약에 계산대에 서 있으면은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직원이 계산대에 서서 손님을 도와주고 있다. A cashier is standing behind the counter and helping a customer 하든지 helping customers 이런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손님 같은 경우는 여기 오는 손님들은 먹거나 마시는 것보다는 질문하거나 아니면 돈을 지불하겠죠. 그래서 그런 표현 같이 볼게요. 일단 제일 흔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은 어느 시장이든 슈퍼든 스토어든지 간에 진열대에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어디다 쓰냐면 우리가 이 표현은 배경, 전체 묘사 잡을 때 진열대에 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져 있는 게 보여요 라고 얘기합니다. 보입니다기 때문에 뭐부터 한다? 사진에 묘사하는 건 항상 누가? 내가 사진에 묘사하기 때문에 I can see 나는 볼 수 있어요. 뭘? 사물 잡아줄 수도 있고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애매한데 라고 하면 a lot of products가 보여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진열되어져 있는 거는 우리가 on display라고 합니다. 이거를 진열대 이름을 하나하나 다 외워가지고 on a display shelf라든지 on 무슨 stand 뭐 이런 식으로 외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진열장 이름 하나하나 외우기는 힘들 수 있어요. 레벨 6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on display 이것만 외워두면은 다양한 진열대 종류들 다 안 외우고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 can see 사물이라고 얘기하고 on display라고만 얘기해도 되고요. 만약에 옷이다, 뭐 과일이다 이런 게 보인다 그러면 괜히 a lot of products 이런 식으로 뭉뚱거리고 가는 것보다 보이고 묘사하는 단어를 안다면 I can see a lot of fruits라든지 I can see a lot of clothes라든지 아니면 a lot of accessories on display. I can see a lot of fruits on display. 이런 식으로 콕 집어서 얘기해주면은 배경에서 시간 없을 때 얘기하기 훨씬 좋겠죠? 혹은 이제 종류별로 여러분들이 좀 더 보인다면 이럴 수도 있어요. I can see a lot of fruits. 한 다음에 such as apples, strawberries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배경에서는 이런 마켓이나 스토어 배경은 말하기 너무너무 쉬울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가게나 슈퍼에서 손님이 그냥 쇼핑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러면은 무조건 쓸 수 있는 표현이 browsing in the 장소, browsing around the 장소 이런 표현 쓸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이라고 하면은 in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시장 같은데 야외에 있는 시장 같은 경우는 실내 공간이 아니죠. 한정된 공간이 없죠. 이쪽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간이 아니고 그냥 둘러보는 거죠. 야외 시장 같은 곳이라면 browsing around the 장소 이럴 수도 있겠죠. 오케이? 무엇을 보고 있다? 벌써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뭔가를 딱 볼 때마다 우리가 사람이 보는 그 모든 것들을 looking a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looking at이라고 했지만은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무엇을 보다라고 할 때 see 있고 look 있고 watch 있죠. 이 세 가지 어떻게 차이가 난다? C는 그냥 단순히 눈이 고장나지 않아서 눈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 보이는 모든 것들을 C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 hear 하고 listen 이런 차이들. hear는 뭐다? 귀, 이것도 기능이 제대로 해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I can hear, 나는 들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위층의 발망치 소리 이런 거는 원하진 않지만은 hear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보고 싶건 안 보고 싶건 떠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see, 들리는 모든 것들은 hear. listen은 집중해서 일부러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걸 liste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토익 LC 할 때 listening comprehension이라고 이야기하죠. 집중해서 일부러 듣는 걸 listen이라고 하는데 look이랑 watch가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차이점이 있다면 look 같은 경우는 집중의 기간이 짧아요. 얘는 짧게 그리고 watch는 길게 지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Hey look 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은 없죠. 네, 우리가 watch a television 이라는 표현 같은 뭔가를 길게 집중해서 보는 거 watch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he's looking at you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친구가
he's looking at you 라고 얘기해 준다면 저 남자가 너 보고 있어 라고 하면 정말 이렇게 기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he's watching you 라고 얘기하면 좀 무서워할 거예요. 이유는 뭐다? watch는 장시간 길게 지켜보는 거죠. 한마디로 스토커 느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watch는 길게 지속적으로 보는 거, look은 짧게 집중해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뭔가를 보고 있다 그러면 looking 어디에 at 이렇게 되겠죠. 뭔가를 찾고 있다. 우리 looking for 전에도 설명했었죠? 뭐뭐를 위해서 보이기 때문에 찾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looking for something 하면 뭔가를 찾다. 쇼핑 카트를 밀고 있다. 밀다는 뭐다? pushing이라고 하는 거죠. 미는 건 push. 그래서 pushing a shopping cart. 쇼핑 카트를 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쇼핑 바구니를 들고 있다라는 거는 holding이라고 합니다. hold라는 게 굉장히 뜻이 커요. 그래서 잡고 있는 거는 죄다 우리가 holding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잡다라고 얘기할 때 holding 외울 때 토익에서 같이 외우는 표현이 grab이에요. 그래서 grabbing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외우는데 문제는 grabbing 같은 경우는 세게 움켜쥐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holding은 그냥 잡는 거지 힘이 들어가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훨씬 더 큰 뜻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holding입니다. holding 잡고 있어요. 뭘 잡고 있어? shopping basket이라고 하면은 쇼핑 바구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슈퍼마켓에서 많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근데 이쪽에서 이거 나온 김에 얘기할까요? 카트? 카트라는 건 뭐냐면은 바퀴 달려가지고 물건을 이동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카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쇼핑할 때 밀면은 쇼핑 카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 들고 쇼핑하면은 쇼핑 카트. 도서관 같은 데 가면은 사서분들이 이렇게 바퀴 달린 데다가 책 싣고 다니시죠? 이거는 뭐라고 한다? 북카트. 이런 식으로 되고요. 시험에서 정말 한 번씩 가끔 나오는 게 이삿짐에 옮기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다가서는 박스 이렇게 옮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의 원래 이름은 널리거든요. 근데 이런 단어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바퀴 있고 박스 옮기는 거죠. 그러면 그냥 카트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moving cart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도 비슷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moving은 무슨 뜻? 이사하는 거. 그래서 이사할 때 쓰는 거면 moving cart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비원어민이 영어 하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모든 단어를 특정 지어서 이야기하지 못한더라도 상대방이랑 서로 이해가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단어들 바퀴 달려서 이동시키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카트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통로에 서 있다. 발음할 때 서 있다. 동사 서 있다. 스탠딩 나오겠죠. 어디에? 통로에 라고 얘기하는데 통로는 이 단어 읽는 거 어려워요. 이 S가 묵음이기 때문에 발음을 안 해서 aisle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standing in an aisle, standing in an aisle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그러면 통로 나왔는데 통로하고 혹시 복도하고 구분 가능하신가요? 한국말로 복도와 통로의 차이점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냥 쓰지 이거로 복도는 뭐고 통로는 뭐예요? 구분을 잘 짓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통로라는 건 물건과 물건 사이, 물건 대 물건, 물건과 물건 사이가 통로인 거고요. 복도는 벽과 벽, 벽 있고 여기 문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복도. 이런 데를 우리가 복도라고 하는 거고 여기 막 물건들 진열돼 있고 물건들 진열돼 있고 이런 사이는 우리가 다 아일, 통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같은 데서도 좌석이 이렇게 있고 승무원분들이 좌석 사이로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aisle이라고 발음을 하죠. 더 넓고 좁고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벽과 벽 사이는 hallway, 복도, hallway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통로, 물건과 물건 사이는 aisle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물건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쪽에 어떻게 된다? 공간이 형성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2인이 돼서 standing in an aisle이라고 발음한다라는 거, standing in an aisle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쭈그리고 앉아있다. crouching down 하든지 squatting down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외우기 더 쉬운 표현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 체육관 가가지고 스쿼트 하시죠. 스쿼트 할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죠. 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무릎, 발. 미안해요. 모든 그림이 졸라맨이라 그림을 못 그려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자세가 스쿼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스쿼트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다운 시켜버려서 눌러버리면 어떻게 된다? 쭈그리고 앉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squatting down 이라고 얘기하면 쭈그리고 앉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반 앞에 서 있다, 다시 standing, 어디? 선반 앞에, in front of, 앞에 어디? a display shelf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display shelf라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선반에 옷들이 있다, 그러면 clothes shelf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기 아이템을 알면은 아이템 쉘프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몇몇 아이템을 향해 손을 뻗다라고 할 때는요. 손을 뻗다, reach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손을 뻗는 거. 손을 뻗다 하면 뭐 reaching for라고 하면 뭐뭇을 위에서 뻗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뭔가를 뻗을 때는 우리가 손을 많이 뻗겠지. 그래서 reaching for 하면 뭔가를 위해서 뻗다. 뭘 위해서? 몇몇 아이템들을 위해서 어디 있는데 in shelves 할 수도 있고 on shelves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선반에 있는 거 만약에 그냥 선반에 있으면 on shelf 되겠고 이런 식으로 선반이 있으면 in shelf 이렇게 되겠죠. So reaching for some items in shelves라고 하면은 선반에 있는 무슨 아이템을 잡기 위해서 손을 뻗다 이렇게 되는 건데 reaching이 뻗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다가 out 하면은 바뀌죠. 그래서 뻗다 밖으로 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연락을 취하다. 자, 우리가 누군가한테 연락을 할 때 일부러 생각해가지고서는 손 내미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reaching out이라고 얘기하면 연락을 취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솔직히 집에 들어앉아가지고서는 연락 안 하고선 가만히 있으면은 누구한테도 닿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연락을 취하고 싶으면 밖으로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되겠죠. 그래서 reaching out 하면 연락을 취하다라고 해요. 이럴 수도 있어요. Thank you,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For, 무엇을 위해서 고마워요? Reaching out, 연락해줘서 누구한테? To me. Thank you for reaching out to me 라고 얘기하면 나한테 연락줘서 고마워요.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쇼핑백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라고 얘기는 들고 이동하다 지금 동사 두 가지 있는 거 보이나요? 자, 단순히 드는 거는 holding이었고 이동하다라고 하면은 걷거나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walking, going 이런 표현 될 텐데 들고 이동하다 한꺼번에 얘기하고 싶을 때는 carry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arrying은 들고 이동하다라는 의미. 그래서 들고 이동하다 뭘? a shopping bag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쇼핑백은 우리가 쇼핑할 때 쓰는 그 종이백 있잖아요. 여러분들 백화점 쇼핑백 같은 거 그런 걸 쇼핑백이라고 얘기하고요. 과일 같은 거 사면 담아주는 비닐봉지 있죠, 여러분들? 그런 거는 쇼핑백이라고 안 하고 우리 뭐라고 부른다? 플라스틱 백이라고 부릅니다. 플라스틱 백. 그래서 플라스틱 백 하면은 비닐봉지. 영화에서 혹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종이로 된 봉지. 그거는 페이퍼 백이라고 얘기해요. 들고 이동하다 할 때 이럴 수도 있어요. carrying a plastic bag 하면은 비닐봉지 들고 이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왼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려면 walking, 일단 걸어가야지. walking, 어디를 향해서? toward, 어디를 향해서? 사진의 왼쪽을 향해서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walking toward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사진의 오른쪽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walking toward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walking toward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walking toward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하면은 사진의 오른쪽을 향해 가고 있다. walking toward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하면은 사진의 배경 쪽으로 등 보이고 가고 있다. 사진 전면부를 향해 걸어오고 있다 하면은 walking toward the foreground of the picture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걷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공원 같은 데서 조깅하고 있다라고 하면 jogging이라고 하면 되겠죠. jogging toward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jogging toward the foreground of the picture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거 생각보다 시험에서 엄청나게 쓰임새가 많은 거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손님이 점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동사 먼저 보는데 질문은 누가 하는 거다? 손님이 하는 거죠. 누구한테? 점원에게. 그러면은 지금 질문을 하는 거는 손님. 자, 이게 우리의 주어. 질문을 하다가 동사. 그럼 어떻게 된다? 손님은 customer. 질문하고 있다. asking a question이겠지? 그러면 a customer is asking question. a question 하면 질문 하나, 여러 개 같으면 asking questions. 누구에게? to a clerk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 사람에게 방향성도 그래서 to a clerk. 이러면 됩니다. 손님이 구매품에 대한 값을 치르고 있다. 한마디로 구매품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을 치르다, 돈을 지불하다 이렇게 될 때 pay이 되겠죠. 이게 우리의 동사. 이걸 누가 하고 있어? 손님이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된다? 손님은 customer. 이 사람 뭐 하고 있다? 돈 내고 있어요. is paying. 뭐를 위해서? for. 뭐를 위해서? 그녀가 구매한 구매품을 위해서. for a product 하면 그 제품을 위해서 돈을 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건데 그거보다 좀 더 정확하게는 a customer is paying for her purchase. A customer is paying for his purchase 하면 그의 이렇게 되겠죠. 여러 사람이 내고 있으면 for their purchases 이렇게 되겠죠. 쇼핑하는 모든 장소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일. 장소를 둘러보면서 쇼핑을 즐기고 있다. 문장 두 개인 거죠. 장소를 둘러보다 그리고 쇼핑을 즐기고 있다. 장소를 둘러보다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죠. browsing in the 장소, browsing in the 장소. browsing 대신에요. looking 보고 있어요. 뭘? around 그 주변을.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는 거. 우리가 looking around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looking around the 장소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browsing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면 좋으니까는 혹시 모르셨다면 알아두세요. 브라우징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인터넷 브라우저라는 표현 알고 계시죠? 인터넷 브라우저는 뭐예요? 네이버 청 같은 거 딱 띄워놓으면 여러분들이 쓱 훑어보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지는 않죠? 이런 식으로 쓱 훑어보는 거 브라우징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browsing in the 장소 그리고 뭐 하고 있는 중이다? and 즐기고 있는 중인 거죠. 뭘? 쇼핑을. 자, 동사나 명사 앞에 뭔가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할 때, 여기 단어 뭐 쓰지? 할 때 제일 만만하게 여러분들이 집어던질 수 있는 단어가 enjoying입니다. 솔직히 enjoying이라는 단어는 제가 시험에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써도 돼요 라고 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enjoying은 동사, 명사 다 enjoying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enjoying a picnic, enjoying dinner, enjoying breakfast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enjoying shopping도 될 수 있고 enjoying surfing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거랑 쌍벽을 이룰 정도로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게 뭐가 됐든지 간에 모든 물건을 사용하다 할 때는 using 이런 단어도 쓸 수 있죠. 오케이? 하나하나 단어를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좋겠지만은요.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모든 세세한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는 using, enjoying, 뭐 getting, holding 이런 식으로 제일 쓰임새가 많은 큰 의미들을 외워두고 사용하는 연습을 해두면 그게 더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 마켓 스토어 이것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See ya!